글쎄요, 요즘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면 전당대회 이제 마무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강성 친명인 이 사람이 이제 반명이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봉주 전 의원. 어제 이재명 전 대표의 관련 뒷담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가 지금 더 큰 후폭풍을 맞고 있는데요. 이재명 파리 무리를 뿌리 뽑겠다고 어제 말한 것에 대해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비판 공세에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내에는 당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되고 토론되고 또 검증되고 그런 과정에서 다수와 소수가 또 확인되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민주주의고 정당이고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역 없이 모든 주제들이 제기되고 토론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봤을 때 특정인을 지칭한 거는 없고요. 또 후보를 지칭한 것도 없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뭐 개딸과의 전쟁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씌우던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은 지난번에 개딸이 민주당을 점령했다라고 김두관 후보께서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정봉주 전 의원 이 기자회견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 텐데 또 오늘 오후에 거듭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갈라치기 경고하고 개딸 당원들이 이재명 팔이 일리 있습니까? 기자회견문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글로 수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참 민주당의 정치하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예. 정봉주 지금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사실은 민주당이 꽤 오랫동안 뿌리가 있는 분입니다. 예. 그 한때는 정말 민주당의 뭐 거의 주류의 핵심 인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당의 어떤 정말 이 오리지널 멤버거든요. 자, 그런 분이 최근에 이제 후보로 나서면서 지금 본인이 잘 나가다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차 옆에 김민석 의원 후보 태우고 뭐 등등 하면서 지금 뭐 이 공격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도 굉장히 아마 억울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당의 문화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게 이제 이재명 팔이 뭐 이런 게 아주 자극적인 언어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명팔이 뭐 이런 부라고 뭐 새로운 아주 용어를 또 만들어내 버렸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이재명 대표 지지층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반발하면서 또 본인도 이제 수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남은 거는 이제 서울 투표만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본인이 최고위원회에 일단 올라가야 되는데 예. 이것이 과연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본인도 굉장히 아마 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만약 이게 역풍이 있을 경우에 아마 지금 본인이 이제 3등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최고위원회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 이런 어떤 당내 분위기를 타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무리 그렇지만 이제 지지층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 자체가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이제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아마 이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도 지난 총선 과정도 참 쉽지 않았는데 몇 차례 탈락하면서 또 이번에 후보되는 이 최고위원 되는 과정도 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가 이른바 수박, 비명을 비판하는 수박이라는 단어를 본인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친명 강경파가 갑자기 반명으로 몰리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 이동학 의원님. 네. 근데 이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선 2위라고 하더라도 이건 뭐 언제든 막판에 서울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분위기로 봤을 때 정봉주 전 의원이 최고위원 자리에 앉으면 이재명 전 대표가 껄끄러운 부분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 핵심이 시작된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1등으로 치고 나갔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바로 오른쪽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이 되니까 원래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표 다음 원내대표 다음 바로 세 번째로 아침부터 발언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상당히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죄송합니다만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전 대표가 잠깐 자리 비웠을 때 본인이 마이크 먼저 잡고 그랬었잖아요. 네, 과거에는 원내대표가 그 역할을 했지만 수석 이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게 대표가 없을 때
그렇게 다 대행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버렸고 대표가 없을 때 발언이나 이런 것들의 무게감이 굉장히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외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한계성이 결국엔 있지 않겠느냐. 예.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의 어떤 특성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예. 굉장히 강한 이미지, 센 이미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그 길에 있어서 확장의 활로를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면 최고위원으로서는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바로 당대표 옆에 앉는 수석 최고위원은 굉장히 뭐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인식들이 좀 반영이 됐던 거죠. 그런데 저게 지금 1, 2%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여론조사 30%가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대의원 14%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서울 권리당원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투표하지 못한 권리당원 ARS 투표도 남아 있습니다. 꽤 많은 그 네. 과정들이 있네요. 그래서 저 1, 2% 차이가요. 실제로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 대회에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위가 완전히 변동될 가능성도 있어서 그 지점에서 지금 주목도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정봉주 전 의원 후보도 좀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수습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남은 투표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를 상징하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단결을 방해하고 무력하기 위해 온갖 갈라치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저에 대한 거짓, 흑색 선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동지들의 모함이 아파도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근데 어제 그 이른바 이재명 파리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원외잖아요. 의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 소통관 회견장 예약을 못 받아서 이른바 백브리핑 형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현직 의원들이 대놓고 그 기자회견장 예약도 못할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체제가 굳건하다면 근데 또 15%나 나오고 당심하고 뭔가 의원들 사이에는 좀 괴리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개인기가 좋다. 그래서 지금 15%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정봉주 후보가 상당히 정치한 지도 오래됐고요. 또 나름 그 SNS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래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 팬덤 일정한 그 지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저 기자회견장 지금 영상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백브리핑장인데요. 예. 그 바로 옆에가 기자회견장이에요. 예. 그 기자회견장은 현역 의원들이 예약을 해줬을 수 있는데 저는 현역 의원들한테 예약을 받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현역 의원들한테 예약을 의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 안에서 하나 저 문 밖에서 하나 효과는 똑같거든요. 할 얘기는 다 했어요. 그리고 예. 좀 전에 이동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예.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마지막 득표 전략을 너무나 영리하게 한 게 아닐까? 라는 얘기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나왔던 그런 퍼센테이지들은 결국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거는 56%에 해당되는 부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대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론 30% 부분을 위해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눠가는 파이보다 비명. 비명계에서 나올 수 있는 파이가 훨씬 더 크다고 봤고 갑자기 정봉주 전 의원이 비명계 대표 주자가 된 거네요. 그러면. 그걸 혼자 목표할 수 예. 있다라고 봤을 수도 있다. 예.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이 전당대회에 대한 득표 전략을 새롭게 가져간 게 아닌가라고 또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당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뭐 이재명 전 대표의원님은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데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